뭐야? 왜 할머니가 여기서 피아노를 칠라 그래? 되게 웃기네. 건반 누를 줄은 알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아냐고요. 아, 그러니까. 질 떨어지게 이게 뭐야.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겠네. 여기서 나가던가 하자. 기분 나빠서 있기가 싫어졌어. 여긴 노숙자가 아무 허락도 없이 피아노를 치는 곳이 아닙니다. 당장 나가요. 와서 이 사람 끌어내세요. 서울 강남 한복판 A호텔 로비는 언제나처럼 화려한 모습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은 발걸음을 따라 반짝였고 머리 위로는 수십 개의 크리스탈이 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죠. 로비 곳곳에는 우아한 꽃 장식이 놓여 있었고 고급 향수가 섞인 듯한 은은한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어요. 이곳은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만이 드나드는 공간처럼 보였어요. 로비 한가운데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크고 웅장한 모습으로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피아노는 마치 이 호텔의 격조를 상징하는 물건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피아노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마치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경고를 내뿜는 듯한 존재였죠. 사람들은 피아노 앞을 지나칠 뿐 감히 연주하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날도 로비는 평화롭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잘 차려입은 손님들이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직원들은 태블릿과 노트북을 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호텔 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잠깐씩 스쳤어요. 그때 로비의 유리문이 열리며 한 인물이 들어섰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쏠렸어요. 그녀는 초라했어요. 낡은 외투를 걸친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죠. 외투는 군데군데 해져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천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손가락은 가는 데다 약간 굽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차가운 날씨 때문인지 새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신발은 바닥이 닳아 너덜너덜해 보였어요. 그녀의 모습은 이 화려한 로비와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어요. 누군가는 슬쩍 그녀를 힐끔거리며 속삭였고 누군가는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한 남자는 비웃듯 중얼거렸어요. 요즘 노숙자들도 이런 데까지 들어오나 보네. 관리가 엉망이네. 할머니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머리를 살짝 숙인 채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그녀의 어깨는 약간 구부러져 있었지만 걸음은 단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처럼 느리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로비 중앙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였어요. 누군가 속삭였어요. 설마 저 사람이 피아노를 치려는 건가? 너무 웃기잖아. 저 할머니가 저 피아노에 앉으면 진짜 웃길 것 같아. 사람들은 비웃듯 웃었어요.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그녀를 찍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영상을 찍으며 친구에게 보내며 낄낄대기까지 했어요. 할머니는 그 모든 소리를 무시했어요. 그녀는 피아노 앞에 다다르더니 멈춰섰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의자를 잡고 손으로 살짝 밀었어요. 그녀의 손은 작고 주름져 있었으며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호텔의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그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불쾌해 보였어요.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여긴 허락받은 사람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여긴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그녀를 쫓아내려는 듯 했어요. 할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그녀의 눈은 조금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빛이 스치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천천히 건반 위로 올렸어요. 저기요, 저 피아노는 연주 허가가 있어야
매니저가 다시 그녀에게 말을 걸었지만 할머니는 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더니 첫 번째 음을 눌렀어요. 건반을 누르는 순간 로비에 깊고 부드러운 울림이 퍼졌어요. 할머니의 손놀림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멜로디가 이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듯한 소리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던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비웃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던 손을 멈췄어요. 매니저는 그녀를 막으려던 손을 내리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그랜드 피아노에서 울려 퍼지는 멜로디가 로비를 가득 채웠어요. 그것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희망이 담긴 음악이었어요. 사람들은 비로소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도 이 초라한 할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가진 사람인지, 왜 여기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음악이 모든 질문을 잠시 멈추게 했어요. 할머니의 손이 건반 위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마치 피아노와 다시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요. 그녀의 손길은 마치 아주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부드럽고 신중했어요. 첫 음이 울려 퍼지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 모두 잠시 멈칫했어요. 그 소리는 예상 외로 깊고 풍부했거든요. 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단순히 음표를 조합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삶을 이야기하는 목소리 같았어요. 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고 슬프면서도 따뜻했어요. 하나의 음이 울릴 때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심장에 닿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음악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피아노 소리에 깜짝 놀란 듯 고개를 갸웃거렸고, 누군가는 잠시 멍하니 서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매니저는 그녀를 막으려던 걸 멈춘 채 조금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불쾌함,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모든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 했어요. 그녀는 눈을 살짝 감고 건반 위를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마치 그랜드 피아노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작고 주름져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부드러웠어요. 마치 피아노가 그녀의 일부인 것처럼요. 로비는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로비를 지나던 직원들도 발걸음을 멈췄어요. 심지어 매니저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녀의 연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피아노 소리는 점점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고 조용한 멜로디였지만 곧 강렬하면서도 애절한 선율로 변했어요.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기억을 꺼내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연주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한때 잃어버렸던 희망을 담고 있었어요. 한 손님이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는 조금 전까지 비웃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마치 자신이 잘못 본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저게 진짜 가능해. 그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옆에 있던 그의 아내는 조용히 그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어요. 뭔가 대단한 분 같지 않아. 그냥 우연히 온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여전히 비웃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로비 구석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던 젊은 남성은 친구에게 영상을 보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거 봐. 피아노 치는 노숙자. 진짜 웃긴다. 그의 친구는 화면을 보며 코웃음을 쳤지만 이어지는 음악에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할머니의 연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길은 점점 자신감이 더해졌고 건반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더 강렬해졌어요. 그것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녀는 말 대신 음표로 자신이 겪어온 인생을 풀어내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 여성이 로비 구석에서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눈가를 훔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할머니의 연주를 들으며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매니저는 여전히 그녀를 곱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할머니가 연주를 멈추기를 기다리는 듯 보였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팔짱을 낀 채 그녀의 연주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로비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그저 지나치기만 했던 사람들이 멈춰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그녀의 연주를 촬영하기도 했어요. 한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다가왔어요. 아이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엄마, 저 할머니는 누구야? 왜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불러? 어머니는 아이를 조용히 끌어안으며 대답했어요. 글쎄다. 하지만 뭔가 특별한 분 같아. 할머니의 연주는 점점 더 감정을 실어갔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불타는 듯 움직였고 건반 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집중과 함께 잔잔한 고요함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피아노 소리는 이제 로비의 모든 사람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녀의 연주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호텔의 직원 중 한 명인 박서연이 그녀를 바라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그 연주를 들으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감정이 가득했어요. 이건 그냥 연주가 아니야. 박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그 할머니가 단순히 이곳에 우연히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그녀조차도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인지 알지 못했어요. 피아노 소리는 계속되었고 로비의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할머니의 연주는 이제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리는 문이 되고 있었어요. 피아노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운 지 어느덧 몇 분이 흘렀어요. 할머니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연주는 점점 더 깊고 강렬해졌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말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눈빛에 감동이 묻어났지만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불편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죠. 매니저 김도우는 여전히 뒤에서 팔짱을 낀 채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는 이 상황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었어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호텔 로비에서 초라한 차림에 할머니가 피아노를 연주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호텔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김도우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직원 한 명에게 속삭였어요. 이거 계속 놔둬도 되겠어. 손님들이 불편해할 거야. 사람들 다 이게 뭐냐고 할 텐데.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금 연주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괜히 막았다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문제야. 누구 허락도 없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두겠다고? 김도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나 직원은 대답 대신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피아노 연주가 잠깐 멈췄어요. 할머니는 손을 건반 위에 얹은 채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어요. 그녀의 작고 주름진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대체 저 할머니가 누구야? 어디서 저런 일이 생긴 거지? 호텔에서 이런 걸 허용한다고? 김도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이제 그만하시죠. 여긴 아무나 와서 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호텔에는 규칙이 있어요. 그의 말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지침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조용히 다시 손을 건반 위로 올리려 했어요. 잠깐만요. 그 순간 박서연이 나섰어요. 그녀는 호텔 직원이었지만 지금은 매니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김도훈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매니저님, 잠시만요. 이분의 연주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걸 막는 건 오히려 상황을 더 어색하게 만들 거예요. 김도훈은 눈살을 찌푸리며 박서연을 노려봤어요. 서연 씨, 이건 단순히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야. 이 호텔은 품격과 규율을 중요시한다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어? 손님들 대부분은 이미 감동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들렸어요.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서연의 말에 동의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김도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할머니를 향해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여기서 연주를 계속하시려면 정식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건 규정 위반이에요. 지금 그만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할머니는 그의 말에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피아노에 손을 얹었어요. 그녀의 손은 작고 주름졌지만 그 안에는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손길이었어요. 그러나 김도훈은 그녀의 행동을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는 다시 그녀에게 다가가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이건 호텔의 규칙을 어기는 겁니다. 그 순간 로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김도훈의 말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그러나 그때 한 손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중년의 남성이었고 처음에는 비웃던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그는 조용히 앞으로 나와 김도훈을 보고 말했어요. 저기, 매니저님, 지금 저분의 연주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이걸 억지로 막는 건 오히려 더 큰 실수가 될 겁니다. 김도훈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는 그 남성을 노려봤지만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서연은 속으로 안도하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계속 연주하셔도 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할머니는 박서연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뒤 그녀는 다시 손을 피아노 위로 올리고 첫 음을 눌렀어요. 피아노 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강렬하고 깊은 소리였어요. 그것은 마치 방금 겪은 위기를 이겨낸 자의 목소리 같았어요. 사람들은 다시 조용해졌고 로비는 음악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김도훈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는 매서운 표정으로 박서연을 바라봤어요. 속으로는 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느낌에 불쾌감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할머니의 연주를 막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녀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히 규칙이나 허가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손은 마지막 음을 누르고 건반 위에서 천천히 멈췄어요. 그 소리가 로비에 흩어지면서 깊고 부드러운 여운이 공기 중에 남아 있었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지켜봤어요. 방금까지 로비를 가득 메웠던 피아노 소리는 마치 마법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지나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손을 건반 위에서 떼고 조용히 무릎 위에 올렸어요.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얇은 외투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가느다란 체구는 이 연주가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낸 뒤 이제 남은 힘을 추스르는 사람처럼요. 로비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마지막 음이 여전히 공기 중에 떠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정적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방금 전에 들은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긴 흔적 때문이었죠. 잠시 후 누군가 조심스럽게 손뼉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는 작고 망설임이 묻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내 다른 사람들이 그 박수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기 시작했고, 곧 로비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 박수는 단순히 음악에 대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방금 전에 자신들이 느꼈던 감동에 대한 경외였고, 그녀의 연주가 전해준 메시지에 대한 감사였어요. 하지만 그 박수 소리 속에서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그녀의 연주에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이 초라한 외모의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연주를 할 수 있었는지,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매니저 김도우는 여전히 로비 한쪽에 서 있었어요. 그는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마치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경직되어 있었어요. 그는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김도우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뭐야? 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지? 그냥 우연히 들어온 노숙자 같은 사람인데,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커지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는 여전히 이 상황을 불쾌한 일탈로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조용히 서 있던 박서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호텔 직원 중 한 명으로 지금까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보였어요. 그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고 조용히 그녀의 말을 기다렸어요. 박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존경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할머니가 단순히 초라한 외모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이분은 단순히 우연히 이곳에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과거에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피아니스트 장윤희 선생님이세요. 그 한마디는 마치 로비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장윤희,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설마 진짜야? 저분이 그 장윤이라고? 박서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단호했어요. 장윤희 선생님은 한때
세계적인 무대에서 연주하시던 분이었어요. 70년대와 80년대의 유럽과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셨죠. 그녀의 연주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으셨고 가족들마저 그녀를 외면했죠. 그렇게 모든 걸 잃고 거리로 앉으셨지만 음악만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박서연의 말이 끝나자 다시 한번 로비에 침묵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할머니를 다시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초라한 외투와 낡은 가방만 보였던 그녀의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럼 방금 우리가 들은 그 연주가 그녀의 진짜 실력이란 말이야?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렇겠지. 이런 연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점 존경과 놀라움이 서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전에 비웃고 무시했던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를 가진 인물인지 깨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김도우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했어요.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여전히 그녀가 이곳에서 연주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고 그는 박서연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 이 상황을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과거가 어쨌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호텔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의 말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들은 방금 들은 음악의 여운을 기억하며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었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약간의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앉은 이유를 알고 있었고 그 이유를 부정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로비는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의 정체가 밝혀졌음에도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과 감동받은 사람들이 엇갈리며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순간 할머니는 다시 한번 자신의 손을 건반 위로 올리려 했어요. 로비는 긴장된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김도훈 매니저의 단호한 목소리는 공기 속에 날카롭게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말과 자신의 감정을 비교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감동적인 연주를 들었던 사람들 일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그를 비난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피아노 의자에 앉아있던 장윤희 할머니가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녀의 작고 주름진 손이 다시 한번 건반 위로 향했어요. 마치 아무 소란도 없었던 것처럼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쏠렸어요. 아니, 이게 뭐야? 또 연주하려고? 김도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는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이 점점 더 초조하게 느껴졌죠.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금 전까지 연주에 감동받았던 중년의 남성 손님이 다시 나섰어요. 매니저님, 그 남성은 조용하면서도 굳은 목소리로 김도훈을 막아섰어요. 그의 눈에는 단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만 좀 하세요. 이분의 연주를 방해하는 건 당신이 감정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할 뿐입니다. 방금 연주를 들으셨다면 저분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저분은
여전히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술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로비 곳곳에서 낮은 동의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몇몇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맞아. 방금 그 연주는 그냥 음악이 아니었어. 그걸 막는 건 말도 안 돼. 김도우는 순간 자신이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불만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사이 박서연은 조용히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녀는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선생님, 박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그녀는 할머니가 지금 어떤 감정 속에 있는지 이해하려는 듯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지켜봤어요. 장윤희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고요함과 함께 아주 희미한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박서연의 손을 살짝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괜찮아.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녀는 다시 한번 건반 위에 손을 얹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기 시작하자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심지어 김도훈조차도 더 이상 그녀를 막지 않았어요. 이번 연주는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전의 연주가 슬픔과 고통을 담아낸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희망과 회복을 전하는 소리였어요. 첫 음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부드럽고도 강렬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그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어요. 로비의 공기는 점점 더 따뜻해졌고 사람들의 표정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그녀의 연주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누군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박서연은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이 연주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장윤희 할머니가 그녀 자신을 치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려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로비의 가장 구석진 소파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는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피아노 쪽으로 다가오더니 할머니의 연주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윤희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 말에 연주를 듣던 사람들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 노인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고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멈췄어요. 설마 당신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노인을 바라보며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저예요. 예전에 선생님과 함께 연주했던 제자 남성우입니다. 그 순간 로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춘 듯 했어요. 사람들은 이 작은 할머니가 단순히 과거의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누군가의 스승이자 예술의 전설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선 무언가를 이 공간에 남기고 있었어요. 장윤희 할머니는 남성우라는 이름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이 떨리고 입술이 약간 열렸다가 닫히기를 반복했죠. 그녀는 마치 그의 이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조심스럽게 노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주름지고 늙었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젊은 시절의 제자를 알아챌 수 있었어요. 남성우 정말 내가 맞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피아노 건반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더니 무릎 위로 얹었어요. 그녀의 손끝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과 감정이 되살아나는 떨림이었어요. 남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에도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항상 선생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께 배우던 모든 제자들이요. 저희는 선생님께 배운 음악이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뵐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말에 장윤희 할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어요. 그 눈물은 단순히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삶의 무게와 외로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잊힌 존재로 살아왔다는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눈물이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묵묵히 서 있었어요. 누구도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이 할머니가 겪어온 삶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한참을 흐느끼던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평온함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남성우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다. 내가 이렇게 나를 기억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남성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음악을 가르치신 게 아니었어요. 저희에게 삶을,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제자의 존경을 나타내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그가 삶 속에서 얼마나 그녀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진심이었어요. 로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자신들도 모르게 깊은 감정에 빠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방금 전까지 초라한 외모의 할머니를 비웃거나 무시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죠. 한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저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계셨을까?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로비 안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질문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안으며 작게 대답했어요. 글쎄, 인생이 항상 공평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저 할머니는 음악으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오신 것 같구나. 그 대화는 로비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묘한 울림을 주었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죠. 저 할머니처럼 모든 걸 잃었을 때 과연 자신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단단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로비를 둘러보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것은 감사의 표시였지만 동시에 그녀가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겠다는 결심의 표현이기도 했어요. 박서연은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지금 저희와 함께 계셔주세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그리고 선생님의 음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박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가씨, 고맙구나. 하지만 나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음악은 이미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닿았고 그것으로 충분해. 그녀의 말에 박서연은 더 이상 붙잡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저 손을 놓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누군가를 붙잡지 못하는 아쉬움이었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는 마음이기도 했어요. 장윤희 할머니는 천천히 로비를 걸어 나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녀의 뒷모습에는 어떤 후회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어요. 그녀가 문을 열고 차가운 겨울바람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로비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질문을 품고 있었어요. 나는 내 삶에서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잃었을 때에도 나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장윤희 할머니의 존재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남겼어요. 그것은 단순히 음악의 여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보여준 삶의 흔적과 그 속에서 지켜낸 그녀만의 진실이었어요.